네, 이번에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밑에 회귀 분석 밑에 보시면 회귀 분석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여야 되고요. 독립 변수도 기본적으로 연속형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에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한번 종속 변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독립 변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모형 요약,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그 다음에 개수, 이 세 가지 표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수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가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표인데요.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영향의 정도는 표준 개수 베타 값을 통해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0.156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나이가 들수록 체질량 지수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밑에 회귀 분석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선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속 변수는 체질량 지수 넣게 되고요. 독립 변수의 만 나이,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독립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일 경우에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 2개 이상 넣을 수가 있고요. 2개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가 산출이 되는데요. 모형 요약이 있고요.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개수에 대한 표가 산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뽑았을 때는 만 나이만 나왔는데 지금 뽑은 결과를 보면 만 나이 플러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비타민 D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수면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나왔죠. 유의 수준이 0.0보다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나이만 영향을 미쳤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비타민 D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다중회귀 분석을 산출할 때는 독립 변수들끼리의 상관 계수가 상관의 정도가 매우 높으면 회귀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 나이와 수면 시간, 비타민 D 간의 상관성이 높게 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선형 회귀 분석 메뉴에 보시면 그 통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공정성 진단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계속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성 통계라는 그 통계 중에 VIF 값이 산출이 되는데요. VIF 값이 12보다 높을 경우에 다중 공손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만 나이,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비타민 D, 그 다음에 일주일간 근력 운동 일수에서 보면
전부 다 12.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 공통성 문제는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형 요약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R 제곱값입니다. 그래서 R 제곱값이 0.026 나왔는데 R 제곱값은 보통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설명되어지는 정도를 표기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산 분석에서는 F값하고 유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보다 작을 경우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개수에서는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VIF 값은 12.0 미만일 경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